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출선지를 한번 보자. 다 볼 거는 아니고 보고 넘어갈 만한 것들만 우선은 보자. 좁은 의미의 문화는 앞에 있는 거, 문화라는 글자가 앞에 붙을 때가 좁은 의미, 뒤에 붙으면 넓은 의미. 문화 땡땡이 나오면 세련된 거, 땡땡 문화가 나오면 넓은 거. 그러고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기술도 물질 문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비물질 문화에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들. 의식주에 해당하는 게 비물질인 것 같은데? 의식주. 아니구나. 의식주, 옷.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거니까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 그거를 만든 어떤 습관들이나 관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뭔가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거. 음악도 여기 들어가. 은어와 속어, 뭐 이런 것들. 공유성, 여기는 보내줄 테니까 한번 읽기는 해봐봐.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우리 요새 사람들이 잘 하는 거를 옛날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하는 것도 공유성이래. 또 청소년과 성인 간 이해 양상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이 있을 때 요 집단끼리는 이해를 하고 얘네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선지도 빈출이 됐다는 거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이런 것도 다 공유성을 말하는 거지. 학습성, 축적성, 전체성 전부 다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도 관점 보내줄 테니까 그냥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아. 사대주의, 중심주의, 상대주의, 절대론적 관점. 요거는 볼 필요가 문화 사대주의랑 중심주의, 상대론을 뺀 두 개, 우열을 나눌 수 있다고 보는 두 가지 관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문화 상대주의는 뭐가 될 수도 있어? 이건 좋은 걸로 배웠지만 결국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될 우려는 있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우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뭐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 나라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야. 근데 이해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 식인풍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나라에서는 여성이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 하위 문화와 반문화. 여기는 너가 보면은 될 것 같아. 왜냐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건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OX 문제가 하위, 반, 주류가 있어. 그러면 반문화와 하위 문화는 같이 나올 수 있어. 하지만 반문화가 혼자 나올 수 있어? 없어. 반문화가 나오려면 하위 문화도 끌고 나와야 돼. 하지만 하위 문화는 혼자서 나올 수가 있어. 됐지? 하위 문화랑 주류 문화가 같이 있을 수도 없겠지. 여기는 뭘 보면 되냐면 발견은 존재했던 거를 보는 거야. 발명은 존재시키는 거지. 새롭게 존재를 탄생시키는 거지만 발명은 존재를 드러내는 거인 거. 내용이 딱히 그게 막 중요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너가 한번 쓱 훑어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중요하지. 계급론하고 계층론. 아까도 설명했지만 누가 계급론이야? 계급이라는 건 두 개로밖에 나뉘지가 않아. 하나는 뭐? 자본가. 하나는 노동자. 근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뭐야?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생산수단의 유무. 근데 생산수단을 결정하는 건 뭔데? 경제적 요인. 이거는 베버도 인정하는 내용이야. 요거는. 근데 중요한 건 마르크스의 계급론에서는 뭘 보는 거야? 자본가랑 노동자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그 다음에 갈등을 계급 간 갈등을 원동력으로 보는 거지.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요 정도. 그러면 베버의 계층론을 보자. 계층론이 우리가 배우는 그 상중하 말하는 거. 상중하. 근데 베버의 계층론은 되게 다원적이야. 베버의 계층론은 상중하. 그러니까 다양한 범위가 있는 거지. 뭐 경제적에서도 상중하가 나올 수 있고 위신에서도 상중하가 나올 수 있고 어떤 지위에서도 상중하가 나타날 수 있고 얘는 그래서 어때? 이분법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층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생각하라 그랬지. 층은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거니까 연속적이다. 연속적이고 계급 간 갈등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얘는 계급 간 갈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가 아니야. 얘는 기능론자래. 얘는 갈등론자고. 그래서 베버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지위, 불일치, 현상을 소개하기, 설명하기, 유용하다.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는 게 뭐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내가 정말 상층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진짜 별로인 사람이라서 위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계층만을 갖게 되진 않는데 이거를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고 하지. 근데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쉽지 않은 게 마르크스 거인 거지. 마르크스는 자본가면 자본가대로 살고 노동자면 노동자인 대로 사는 거지 무슨 사회에 여러 가지 방면의 계층이 있어. 이런 게 아니야. 얘는 자본가와 노동자 두 개로만 나누기 때문에 요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유용하지 않아. 다시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유용한 사람은 누구야? 베버야. 내가 왜 계속 말하냐면 뭔가 좀 싸해. 내일 너가 이거를 틀려올 것 같은 좀 불안함에 휩싸이고 있어. 제발 끝까지 이걸 봐줘. 연속적인 게 누구야? 베버. 불연속적인 게 누구야? 마르크스. 이거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돼. 지금 완전 집중해야 돼. 베버가 연속적인 거, 마르크스가 불연속적인 거. 이거 한번 써놓고 갔으면 좋겠어 나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이걸 얘기를 못 해줬더라고 아까. 그래서 꼭 봐줘야 돼. 그래서 보자. 계급론 누구 거야? 계급론이니까 마르크스 거야. 경제 결정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경제적인 요인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야.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돼. 요걸로 모든 게 결정돼. 근데 얘는 경제적인 요인은 한 단면일 뿐이라고 보는 거지, 베버는. 다음, 사회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경제적 불평등이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똑같은 말이야. 경제적 불평등이 모든 불평등을 만든다라는 게 마르크스 입장이야. 근데 베버한테 경제적 불평등이 다른 불평등을 만든다 하면 맞아 틀려? 그건 아니야. 다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사회계층을 지배와 피지배로 구분한다. 이거 맞는 말이지. 지배와 피지배, 결국에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을 하는 거야. 계층화 현상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계층화 현상은 필수 불가결한 게 아니야. 왜? 계층이라는 건 없어야 되는 거거든. 계급을 폐지시켜야 되니까. 계급을 이론론적인 관점에서 구분한다. 이분법적이고 이론론적이야.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서 권력관계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야? 마르크스야. 생산수단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 이게 마르크스야. 둘 다 생산수단이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나온 건 맞거든. 근데 생산수단 자체가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건 마르크스야.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소리 해서 진짜 미안하지만 이거 진짜 너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내일
그리고 마르크스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 집단끼리 되게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되게 끈끈하다고 봐. 노동자들끼리 엄청 끈끈하고 자본가들끼리 엄청 끈끈해서 이 서로가 싸울 때 그 힘이 배가 되는 거야. 왜냐면 노동자는 자본가랑 싸우기 위해서 그 노동자들끼리 힘을 모아야 되고 자본가도 노동자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끼리 힘을 모아야 되니까 이 두 계급이 서로의 계급끼리는 사이가 좋고 그 각각의 계급끼리는 사이가 좋고 서로끼리는 엄청 싸우게 되는 거야. 되게 적대적이게 되는 거지. 근데 베버는 어때? 상중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걸로 상이고 저런 걸로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상중하를 가지고 싸울 일은 드물어. 그래서 대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대립이 잘 일어난다고 보는 건 마르크스 입장이야. 이분화된 거. 중간 계급의 존재를 부정한다. 중층이라는 건 어디에만 있는 거야? 베버 입장에만 있는 거야. 경제적 위치에 따른 연대의식을 강조한다. 이거 막 베버가 기능론자였지 하면서 연대의식 베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마르크스야. 왜? 싸워야 되니까 다른 계층하고 다른 계급하고. 계층은 누구 거야? 베버 거. 계급은 누구 거? 마르크스 거. 금마 층배 이상한데? 금마 층배 이상해. 마급 배 잠깐만. 계층 마급배층 하여튼 단일 요인으로 설명한다. 이거 꼭 봐줘야 돼. 이거 선지를 꼭 봐줬으면 좋겠어. 세 가지 차원을 같이 고려하는 거. 상중하로 구분하는 거. 자유로운 이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거. 아까 마르크스의 노동자와 그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는 이동하기가 쉽지 않지. 다차원적 측면에서 지위불일치 현상, 다원적인 거, 다원론적인 거, 지위불일치 가능성도 인정하고 분화를 설명하기, 현대 사회의 분화를 설명하기 용이한 게 계층론이야. 베버의 계층론.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봐. 그리고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경제적 요소가 생산수단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 경제적 요인도 고려를 한다. 경제적 요인은 그러니까 무슨 선지가 나올 수 있어? 베버는 아니지. 마르크스는 배와 다르게 경제적 요인을 불평등 현상 원인으로 고려한다 하면 O야 X야? X인지 다르게가 아니야. 둘 다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사회 계층화 현상에서 귀속적 요인의 영향력을 중요시하는 건 뭐야? 갈등론이지. 이건 쭉 보면 돼. 자녀의 노력 수준과 계층 이동 가능성의 관계가 무관한 게 갈등론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더 할 수 없어 라는 게 갈등론인 거지. 직업 간 발생하는 보수의 차이는 중요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기능론적 관점에선 중요도라는 게 있지. 중요도는 뭐야? 나의 보수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일의 가치가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돼. 근데 갈등론자한테 노동이라는 건 뭐야? 자아를 실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노동에 있어서의 중요도 차이는 없는 거야. 그 다음 빈곤을 한번 보자. 아까 했던 거 또 할 건데 좀 걱정돼가지고 절대적 빈곤하고 상대적 빈곤 이제 할 수 있지. 절대적 빈곤이 우선 요 상황에서 상대적 빈곤선, 절대적 빈곤선. 그 빈곤선이 더 높은 애가 낮은 애를 먹는 거야? 낮은 애가 더 높은 애를 먹는 거야? 높은 애가 낮은 애를 먹는 거야.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애가 무조건 위에 있는 애한테 먹혀 있어. 다시 위에 있는 애보다 아래에 있는 애가 무조건 위에 있는 애한테 먹혀 있어. 위에 있는 애가 아래에 있는 애를 먹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먹힌 애는 어때? 위에 거에 종속돼. 상대적인
여기에 있는 상대적 빈곤은 모두 절대적 빈곤이 되는 거고 절대적 빈곤에 있는 애는 모두 상대적 빈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밑에 있는 애가 모두 위에 있는 애로 가는 거야. 밑에 있는 애는 모두 위에 있는 애에 해당하는 거야. 다시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있고 그 위에 절대적 빈곤선이 있대. 그럼 누가 누굴 먹는 거야? 절대적 빈곤이 상대적 빈곤을 먹는 거야. 먹힌 애는 무조건 절대적 위에 걸로 가는 거야. 먹힌 애는 무조건 먹은 애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너가 무조건 처음에 누구보다 누가 더 높다, 누구보다 누가 더 낮다 하면 그려야 돼. 그러면 A보다 B가 더 낮대. 이게 상이고 이게 절이야. 그럼 한번 그려보자. B가 더 낮고 A가 더 높다는 지문이 나왔어. 한번 그려봐. 그러면 A가 더 높고 B가 더 낮아. 이때 누가 먹었어? A가 B를 먹었어. B는 먹혔어.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B가 결국에는 모든 B는 다 A로 올라가는 거야. 됐지? 요거 계속 생각해야 돼. 공통점이 중요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빈곤층은 객관화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진짜 꼭 봐야 돼. 틀려오면 이거 진짜 큰일 난다. 빈곤층은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는 거야. 아 뭐야 절대적 빈곤만 객관화되고 상대적 빈곤은 객관화되지 않은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절대와 상대는 모두 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는 거야. 모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데 둘 다 활용되고 모두 선진국에서 나타날 수 있어.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건 상대적 빈곤만이 아니야. 그냥 대표적이라는 거지. 모두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뭐 이상한 소리야. 더한 거는 뭐 이상한 소리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는 그 나라마다 다르겠지. 무조건 해당되고 이런 건 없어.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 거 없어. 상대적 박탈감도 전부 다 사용되는 거야.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이 상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다 같은 게 아니고 빈곤한 사람은 그냥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됐지? 우리나라에서 최저 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당연하지. 지금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절대적 빈곤이잖아. 절대적 빈곤이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했어. 중위소득 50%가 상대적 빈곤선이잖아. 근데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보다 밑이야. 그럼 뭐야 지금? 상대적이 절대적을 먹은 거지. 그래서 절대적인 애들은 전부 상대적이 되는 거야. 됐지?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는 뭐를 봐야 돼? 집단 크기나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규정되는 거야? 사회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가 더 많다고 바로 수가 더 적다고 소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수자라고 취급을 받을 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이거는 사회보험이지. 공공부주는 뭐가 있어야 돼? 인정액이 이하여야 된다. 뭔가 계속 이하가 돼야 돼. 이하. 일정 수준 이하. 기준액 이하. 이런 말이 나와야 돼. 혹시나 까먹으면 안 돼. 여기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선지는.